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갔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며 10도 이상의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추웠다 따뜻했다 일교차 큰 날씨처럼 어제 온탕과 냉탕을 오간 곳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올림픽 티켓을 놓고 격돌한 여자 축구 경기였는데요. 남자 대표팀에 비해 지원이 열악한 이유로 여자 대표팀은 아직까지 한 번도 올림픽 무대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은 온몸을 던졌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중국을 맞서 전반까지 2대0으로 앞서면서 본선 진출이란 꿈의 문턱까지 갔었지만 안타깝게도 1, 2차전 합계 스코어 3대4로 패했습니다. 결국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이란 꿈도 다음 올림픽으로 미루게 됐는데요. 경기 후 대표팀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꽃샘추위 이후에 다시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대표팀에도 곧 봄날이 올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인데요. 경기도에서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요. 2부는 자동차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캠핑이나 차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대형 SUV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각종 교통수단, 버스나 택시도 있고 지하철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발이 돼주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편함 투성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경기도 의회 박태환 의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네네.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교통약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포함하는 겁니까? 보통 교통약자라고 하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종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고령자, 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과 또 어린이, 또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네, 경기도 내 이런 교통약자분들은 2020년 작년 기준으로 한 326만 4천여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의 한 24.4%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2015년도에 23.8%였는데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향후 2024년에는 약 362만 5천여 명으로 한 26.1%에 달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했던 것보다는 교통약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통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예.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복지 택시, 저상버스 등이 교통약자들을 이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장애인 콜택시라고 일컬어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장애인 콜택시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가 한 지금 1,145대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법정 대수보다 좀 많이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법정 대수보다 많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예. 현재 차량 부족함에 있어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중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가 장애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이제 장애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대수하고의 좀 의미가 좀 없다고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장애인 콜택시 외에
또 다른 교통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다양하도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이번 토론에 대해서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그 장애인 콜택시 등의 도내 특별 교통수단이 그 법으로 좀 지정이 돼 있나 봐요. 네네. 예. 과거에 비해서 이동수단도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교통약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불편을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어떤 불편을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토론회에서 직접 그 불편을 겪은 사례를 우리 그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양주시 지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재영님께서 본인의 겪은 일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잠시 읽어드리면 양주시 거주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박재영 씨는 지난 2019년 봄에 지방 연수를 다녀오는 길에 공경이 치였다고 합니다. 예. 연수가 끝난 후 직결지인 남양주 종합운동장에서 거주주인 양주시로 귀가를 하기 위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요청했으나 예. 남양주에 회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이 당하면서 한 수시간 동안 어떻게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었고요. 예. 결국에는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가족이 다시 몇 시간 만에 직접 와서 모시고 갔다는 그런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런 경험을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그 어떤 얘기보다는 저희가 좀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았어요. 예. 그 남양주에서 양주시까지 같은 경기도인데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건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이유가 뭘까요? 우선 남양주에서 양주시까지는 도로가 잘 돼 있어서 한 30-40분이면 충분히 이동 가능한 거리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 경기도 내 30여 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 수단이 운영 방식이 전부 다릅니다. 예. 운영 지역이나 운영 시간, 요금 전부 제각각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또 무엇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그 회원 등록으로 해야 한 이후에 이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회원 등록은 거주하고 있는 시군에만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타 시군에는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운영 방식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시군 간의 이동도 어렵고 또 더 나아가서 광역시도 간의 이동은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또한 이게 또 시군 간의 이동이 가능해도 이게 또 편도만 가능하다 보니까 귀가할 때는 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관제 시스템이 도입이 시급하고 또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광역시도 간 이동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 토론에서 많이 나왔고 또 차량 부족과 운전원 부족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 방안도 이번 토론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그 살고 있는 지역과 바로 옆 지역에서도 운영 시간이나 이용 방법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통 이제 예약제하고 즉시 콜 서비스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시군이 이 특별수단 수단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 부담을 이유로 많이 들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이제 장애인분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고요. 또 운영 시간도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시군도 있고 또 오전 7시부터 9시 또 아니면 7시부터 오후 7시 예. 서력이 막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금도 1,000원에서부터 1,200원, 1,250원, 1,300원 기본 요금이 그렇게 돼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통약자분들 특히 이제 이 특별교통수단은 중증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예. 네, 이런 분들께서는 이제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신 상황이죠.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 기준이 좀 정비가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태희 의원님께서는 지금 양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조금 경기도 쪽에서도 조금 들어간 지역의 교통들은 어떻습니까? 교통 약자를 위한 편의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들어갈수록 더 이용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이제 제 지역구만 해도 이제 그러니까 도농 복합도시거든요. 예. 네, 도시와 이제 농촌이 각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도심 지역은 괜찮은데 예. 이제 농촌 지역은 특별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이제 저상버스 같은 장애인분들의 이용이 편한 교통약자분들이 이용이 편한 저상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운행이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자, 뭐 하루 이틀 쌓여 온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번 토론회에서도 주로 이야기 나눈 내용이 이번 광역 이동지원센터 관련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이제 정책 마련 요구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2005년 이게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 제정되면서 예. 이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이 운영이 시작되어 왔는데요. 10여 년 지난 지금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대두된 문제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미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하. 그 기능과 역할이 도민의 요구에 맞게 아직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군 이동과 뭐 광역시도 간의 이동을 우리 그 이용자분들이 가장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고요. 예.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번 그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사례처럼 경기도 내에서 따로 운영되는 이동지원센터를 하나로 모아서 통일하자 이런 의견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뭐 토론에 참석하신 분 대부분의 그 참석자분들이 예.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이제 통합관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좀 강조해 주셨고요. 덧붙여 이제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이제 도입 이외에 예. 여러 가지 과제 중으로 이제 보행권과 직장이나 이 여러 가지 그 시설 등의 이제 이동 편의 시설이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뭐 정류장 같은 게 되겠네요. 네, 그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저상버스 관련 효율적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그 특별교통수단 이제 휠체어가 탑승이 가능한 차량뿐만이 아니라 예. 휠체어가 탑승 필요 없는 그런 차량도 필요하다라는 게 정말 특별교통수단의 다양화에 대해서도 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예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토론을 통해서 좀 개선에 대한 방안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특별교통수단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해외에서 또 사례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일단 뭐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부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이제 차량으로서 이제 승합 차량을 개조해서 이제 운영이 많이 되고 있고요. 예. 해외 몇 곳에 이제 중요 몇 곳의 나라에서는 그 영업용 택시에 휠체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운영되고 있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도 이런 그 특별수단의 하나로 택시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발과 보급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휠체어 탑승이 필요 없는 차량 등도 좀 다양하게 좀 보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보급이 좀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이런 사업들은? 아무래도 이게 뭐 예산하고 이제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 실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좀 많은 관심과 또 의지를 통해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중에 광역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네. 이게 광역으로 좀 운영이 되다 보면 각 지역별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토론회에서도 좀 잠시 거론됐던 부분인데요. 예. 당연히 지역별 이용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내가 이용이 증가하게 되면 관내 이용이 또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좀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던 부분이 이제 시군의 그 이동지원센터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하고 좀 차별화를 둬서 각각의 역할 분담을 좀 이루어져야 된다. 네, 기존에 이제 시군 이동지원센터는 기존에 이용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 조율을 통해서 좀 문제점, 아까 말씀드렸던 이용 방식이나 요금, 그다음에 그 거리, 운행 지역들 이런 부분들은 좀 조율을 통해서 좀 일원화시키고 그리고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광역 시도 간의 이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좀 가야 된다는 그런 또 의견도 주셨고요.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될 거로 보이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도 해주셨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셨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하루빨리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루빨리 네네. 시행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관심과 음.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가족의 일이라고 좀 생각해서 좀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 이제 저는 뭐 지방 의원으로서 또 경기도 의원으로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교통 약자를 위해서 열심히 또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이었습니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된 2020년 올림픽. 아직도 연기해야 한다, 진행해야 한다 논란이 많은데요. 이 올림픽이 개최되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오늘이 정확히 D-100. 예, 올림픽 100일 전입니다. 1번 교토, 2번 도쿄, 3번 후쿠시마. 예, 어제 오답자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이 노래 제목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이야 너무 보고 싶었지만. 네, 전 밖에서 PD가 따라 불러주고 있는데 그냥 저 혼자 힘으로 할 테니까 따라 불러주니까 더 헷갈리네요. 예, 이 노래에 답이 있어요. 예, 오랜만이야 많이 보고 싶었지만 뭐 이런 노래입니다. 자,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자,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고 질문 받으시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 맞춰서 여러분께 드릴 선물들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갑자기 저에게 또 미션이 매일매일 떨어졌습니다. 선물 소개 제가 20초 내로 주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스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신단 3천 선물 세트와 류아라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프리 스타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천명시 식평가단이 만든 은금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예, 24초래요. 힘드네. 자,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서울시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수 의료 인력 유치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선수 서울시 인사과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인사과장 김선수입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공공의료기관 의사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모집하게 된 배경과 또 어느 정도 인원을 모집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 서울시에는 총 348명의 의사분이 계세요. 예. 예, 시립병원 3곳 그리고 보건소 25군데 근무하시는데요. 그중에 지금 44명이 공석이십니다. 네, 그 이유는 공공에서 종사하시는 의사분들의 보수가 민간 병원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채용이 결혼이 발생이 되면 결혼 발생된 병원에서 수시로 이렇게 소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사분들께서 지금 어디에 의사를 모집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제 정보를 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감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인구들은 고령화돼서 공공 영역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획기적인 채용 방식 이런 것들 좀 개선해봤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 4월 달에 저희가 공공의사 26분을 뽑을 계획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 예전처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모아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그 인재개발원에서 원서를 채용 원서를 접수하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게 결혼에 대한 그 즉각 채용이 아니라 뭔가 공개 채용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공공의사 보수와 채용 방식을 개선한다고 발표하셨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는 겁니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전에는 뭐 시립병원에서 의사가 결혼이 생기면 그냥 병원 자체에서 의사 한 명 모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사실 했었어요. 그랬지만 이젠 그렇게 안 하고 다 모아서 공채 방식으로 할 거고요.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공공의사를 몇 명을 어느 진료 과목별로 뭐 언제쯤 항상 정기적으로 그 모집을 하는구나라는 거라 그 알 수 있게 예측 가능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의사분들 중에서 내가 공공 쪽에서 일하고 싶은 분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수 부분 현실화하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사실 뭐 저희 공무원 의사분이 이제 공무원 의사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률적으로 그 뭐 지급액 얼마 이렇게 그 기준 범위 내에서만 책정이 됐었어요. 근데 그 금액이 상당히 좀 낮았고, 근데 이번에 저희가 개선한 거는 진료 과목별로 경력별로 이렇게 차등을 두고 민간 병원의 연봉 수준에 거의 준하는 정도로 이렇게 좀 연봉 책정도 높게 현실화해서 그렇게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 연봉 그 수준을 밝히기는 좀 어려우십니까? 예전에 사실 저희가 약 8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너무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민간에서 저희가 진료 과목별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뭐 전문의를 따는 경우에는 한번 1억 4, 5천, 8천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협상을 할 거지만 1억에서 1억 4천 정도 수준까지, 그리고 아직 전공의를 따지 않은 일반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약 8천에서 1억 정도 수준 이렇게 책정을 할 계획입니다. 자, 서울시 공공의사 근무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으면 좀 솔깃할 만한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시 공공의사로 이제 입직을 하시게 되면 저희 시립병원이 서북병원, 은평병원, 그리고 어린이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사실 진료에만 집중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이윤이라든가 어떤 경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처음 의사가 되셨을 때 내가 왜 의사를 하고 싶은지의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마음에 집중해서 정말 환자를 치료하는 데만 집중하는, 의술을 펼치는 곳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고요. 현실적인 장점으로는 민간 병원에 대비했을 때는 사실 업무 강도가 시립병원이 더 높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시니까 일정한 시간만 일하시면 되고, 그래서 젊은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육아나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육아나 가족 간의 시간도 보내고 또 진료를 하실 때는 또 진료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수 제일 문제점이었던 보수도 사실 민간에 준해서 그렇게 저희가 개선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공공 의료를 펼친다는 것이 보람과 그다음에 뭐 워라밸과 뭐 보수 부분까지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수 서울시 인사과장이었습니다. 2270번님께서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3.1도라고 하던데 아까 오프닝에서 형진 아나운서는 영하 1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뭐가 맞는 겁니까? 틀렸으면 대국민 사과하세요라고 하셨는데 영상 3.1도가 맞는 것 같고요. 대관령이 영하 1도였습니다. 제가 교통 나갈 때 보이는 라디오로 무릎 꿇고 큰절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고요.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